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이렇게 5차원 전면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5차원 전면교육의 첫 시간에는 저희가 5차원 전면교육이 갖고 있는 내용들과 또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차원 전면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차원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이란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또한 권력을 많이 가져도 인생을 실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교육이 된다면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을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제 일생의 대부분을 과학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해결료를 국산화하는 일을 책임 맡아서 그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이렇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6년도 제가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간 이후에 한 8, 9년 해외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마음에 참 마음 아픈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또 그 결과 좋은 열매도 많이 냈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꿈의 문제가 있다 보니 그들을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97년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좀 활동할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고려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열매도 나타냈지만 그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려족으로 한국 민족이었지만 러시아 말밖에 못하고 또한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체감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외국 땅에서 꿈이 없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정체감 없이 지내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그게 한 8, 9년이 지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이런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계에 한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민족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 와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는 많은 교육에 사실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한국 교육에는 몇 가지 좀 치명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아픔과 약점 중에 하나를 성적과 실력의 괴리를 메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과 실력의 괴리를 못 메꾼다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겉모양의 성적은 높여줄 수 있지만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쌓아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은 높여놓을 수 있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윤리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체육 성적이 높은데 골골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과학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이 성적은 높일 수 있지만 실력을 못 쌓는 이런 어떤 그 괴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진출해서도 정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실력을 못 쌓는 데는 이런 문제가 우리 민족 전체, 우리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 초반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지만 됩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주 참 안타까운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1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한 5,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올리면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 경제 성장률이 5%, 4%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국가와 민족도 열심히 노력하면 $10,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20,000, $30,000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의 $10,000라고 그럽니다. 어느 이상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0년 전의 선진국은 지금 전부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의 후진국은 전부 후진국입니다. 이건 뭐냐면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로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력입니다. 겉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그 개인과 민족이 실력을 쌓아야지 결국은 선진국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지금 현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력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다면 우리 교육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국가 운명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교육의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시대를 차고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러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안 해왔던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했지만 지금 교육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에는 참 이게 해결책이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첫 시간 결론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교육은 어려움도 많이 있고 참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교육의 문제들을 잘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치고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철학적, 교육 정책적, 교육 심리학적 여러 가지 접근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잘 이해해야지만 합니다.
그럼 교육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이런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교육의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그룹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티칭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배우는 그룹이죠. 그래서 러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티칭하는 사람과 러닝하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하나의 결과, 열매를 만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겠죠. 잘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준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거나 실력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래 잘할 아이들은 잘하고 못할 아이들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잘하는 아이들도 잘해줘야 되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까지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잘하는 아이들만 잘해지고 못하는 아이들이 못해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준비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잘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해지고 상대적으로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일어나는 이 교수와 학습, 티칭과 러닝 간의 이 갭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티칭과 러닝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실력인 사람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곳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흡수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배우는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교육은 이 교육 중에 가르치는 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능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가외를 시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가외를 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흡수할 수 있는 아이는 실력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 결국 흡수할 수 없는 아이는 실력 있는 아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르침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러닝 시스템, 배우는 자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이 아이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시켜 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5가지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공부해도 소용없어. 나는 자신 없어요. 이미 이렇게 마음으로 실망하고 포기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앉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피로해하고 매일 졸기만 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학습의 방법론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엄이라는 수용을 통해서 수용을 잘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헤엄으로도 큰 강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수용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형 수용이라는 좋은 수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힌 사람을 계엄을 치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은 아무리 열심히 쳐봤자 계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적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 소위 탤런트를 최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열심히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좋은 학습의 방법을 가진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관리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 같은 데 푹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실력과 공부와 인간관계가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을 건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간관계야말로 한 인간이 실력 있게 쓰냐 못 쓰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참 많이 미워지기도 하죠. 제가 가끔 그 강연 같은 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혹시 부모들이 미워져 본 적 있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미워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 싫은 원수가 와서 나한테 공부해라 자꾸 못 살게 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거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이런 현상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정말 이렇게 어떤 데 속 썩어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보면 우리 어른들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간관계를 잘 회복시키지 못하고 공부해라 못 살게 굴다 보니까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학교에서도 참 안타깝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학생과 선생님 간에 누가 잘못했건 간에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미워하는 선생님의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5가지 요소가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를 실력 없게 만든 데는 원인을 알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한 인간을 실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를 얼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그래 보지만 그것이 변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아이한테 공부해라 못 살게 군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자신감도 키워주고 꿈과 비전도 키워주고 또 못하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체계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마음이 회복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학습의 방법론을 개선시켜주고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깨졌던 인간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주면 그런 5가지 요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힘을 갖고 공부하고 일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소들을 정리해서 소위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5차원 전면 교육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겉에 보이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5가지 요소들을 정리해서
교육해서 정말 그들의 실력을 쌓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런 5가지 요소들을 훈련시키는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육을 한국사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중국으로 떠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런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 한 8, 9년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길시 중에서는 7년 전에 연길시 중에는 고등학교에서 10개 반 중에 꼴등하는 반이 이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전교 1등으로 변하는 그런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반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중국에서는 졸업할 때 통일고사라는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 국가고시에 꼴등 뺏기 못하는 반이 반 이상이 중상위권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중국 사회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책이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여러 중국 학교가 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는 몽골에서 이런 교육이 한 세미나가 열려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울란바토르 51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떨어진 반을 한 반을 모아서 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3년 후에 고등학교도 못 간 아이들이 몽골 국립대학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같은 학교를 포함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 취직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5차원 전면교육책이 몽골어로 번역되고 여러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달에는 몽골의 바가반지 대통령과 제가 면담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바가반지 대통령이 저에게 요청한 것이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동의했고 2002년 9월에는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이런 5차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고 제가 한 3종류의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들, 가정에서도 포기한 아이들, 자기 스스로 포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학생들이 5%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첫 졸업생의 92%가 4년제 대학에 전부 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교육이 조금씩 확산돼서 미국에는 디아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설립돼서 미국의 동포들이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관심을 갖게 됐고 현재까지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서 3,0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훈련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 내용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예를 들어봤을 때 이런 교육이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교육은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육이 참 어렵다 보니까 교육으로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변화시키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을 볼 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겉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 지력, 학습의 방법론, 심력, 마음의 문제, 체력, 몸의 문제,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의 5가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걸 건드려주면 어느 누구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원동현이 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연구하고 또 저로부터 교육받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한 교수들 또 그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만약에 이 세미나를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5차원 전면 교육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자신들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한 학교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 교육의 원리와 또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5차원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편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리비히의 이 최소량의 법칙은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물통이 있는데 그 나무 조각을 다 온전히 유지하면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 조각이 다 완전하더라도 그 중에 한 조각만 부러져도 글로 물이 새서 물통에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통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키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원리는 우리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물통이라고 가정한다면 인간의 이 물통에 그 구성하는 나무 조각들은 이미 설명한 대로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력을 키우고 마음의 힘도 키우고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잘 키웠다 하더라도 어느 날 몸을 잘못 관리해서 침대에 누워버리면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만큼까지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이런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의 5가지 요소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키울 때만 그 사람이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차원 전면교육을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봤는데 참 아름답고 어떤 때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이런 원리로 봤을 때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잘하는 몇 가지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전면적이고 전인격적인 요소를 함께 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이런 우주의 과학적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단면 교육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외 다른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힘, 인간관계, 자기관리 등의 다른 요소들을 함께 잘 다룰 때 그 사람이 진짜 공부도 잘하는 실력 있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함께 잘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이 정말 시대를 샤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바라볼 때 단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키울 때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 사람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동의가 된 것들을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차원 전면교육에서는 25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력을 키울 때 지력이 커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이 키워질 수 있는 5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지력을 키워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5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력을 키워주고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인간관계들을 키워줘서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차원 전면교육을 여러 교육기관에서 여러 나라에서 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5차원 교육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25가지 커리큘럼을 우리가 교육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5차원 전면교육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5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5가지 요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